네, 안녕하세요. 정파랑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2편입니다. 2편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의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시대적 배경에 빠지지 않는 문제는 바로 성에 관하였습니다. 르네상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능적인 육체가 이 시대의 주요한 미가 되고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남자의 생식력, 여자의 수태력은 가장 고귀한 덕성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곧 명예였고, 자식이 없으면 전생에 범한 죄의 천벌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교황을 칭할 때 음란성화라고도 부르고 추기경을 음란한 숙회라고도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시대 때 얼마나 성적인 문제가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일들은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한번 의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상과 시대가 바라는 상의 모습은 대부분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미를 드러내는 여성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가령 예술에서도 여성의 정신적인 미를 드러내는 묘사 등은 가장 저질로 여겨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성을 유혹하는 형태를 묘사하는 것만이 가장 훌륭하게 여겨진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그 시대적 시선을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뽐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의복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옷이 실크 옷입니다. 유리 옷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옷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엉덩이를 강조하고 유방 크기를 과장합니다. 또한 엉덩이를 크게 보이기 위해 베개 스커트가 출연하게 됩니다. 무려 25파운드의 무거운 베개를, 즉 이것을 쉬패크라고 하는데, 몸에 둘러서 스커트 모양을 터무니없게 크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임산부처럼 보였는데 성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였던 만큼 이 시대적 취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가슴을 과시하기 위해서 코르셋을 이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솜도 채워넣기도 하면서 일찍이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도 고대 그리스처럼 인공 유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떠했을까요? 남자는 근육이나 어깨, 앞가슴 등을 돋보이게 한 옷이 대표적이면서 힘이 넘치는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엉덩이는 끼게, 그리고 상의는 짧게, 이렇게 되면서 엉덩이가 보이게 됩니다. 14세기 말경에 절정에 달했으면서 15세기 말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퍼프 모드의 최초 형태가 나타납니다. 헐렁한 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장 형태는 프랑스인이 브라게트라고 불렸던 라츠, 허벅다리 사이에 있는 앞주머니가 특징입니다. 양말 바지라고도 불립니다. 음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상의가 짧아진 만큼 노출도 심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르네상스 의상의 본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복의 장식의 목적입니다. 육체의 에로틱한 자극을 강하게 하기 위해선 어떠한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치아 상류층은 얼굴을 가려 했지만 가슴만은 드러냈습니다. 피렌체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기꺼이 큰 가슴을 과시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식탁에 자신의 가슴을 올려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혼녀의 경우에는 젖꼭지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고 상의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자에게 구애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는 중세부터 남편이 죽은 지 30일 이내에 재혼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정조를 지킨 과부는 포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죠. 또 스페인 속담에는 과부는 하루를 참지 못한다. 프랑스 속담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과부의 애도의 표시는 상체에만 해당된다 는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가진 속담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는 여성들도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적인 우수함을 자랑했습니다. 늙은 여자도 남자의 포옹을 그리워했으므로 스페인 속담에는 여자는 허리띠 아래로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속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남성은 완전한 육체와 힘을 자랑해야 했으며 부실부실할 경우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뭐라 못하는 상황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말 바지를 입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베른시에서 시의회는 남자의 음부를 노출시키는 짧은 상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1476년부터 1487년 사이에 5번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행복에 대한 끊임없는 열광은 하층 계급, 즉 노예, 농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 귀족, 시민, 수공업자에게도 널리 확산됐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지 사이머의 연대기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름다움을 어느 때이건 과시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뽐냄의 욕구는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